오늘은 차량 진단하는 데 있어서 그 검사 풀모드를 진행함에 있어서 업장에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대상차가 엔진오일 교환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미 웜업이 끝난 상태로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스캐너를 연결하고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선택, 그 다음에 제작사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스캐너 학습 모드로 할게요. 스캐너 학습 모드를 진입합니다. 그 다음에 디젤차를 선택을 할게요. 디젤차 스캐너 꼭 찍으시고요. 우측에 차량 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가능해서 7777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키로수 123,456km 이렇게 키로수까지 입력을 꼭 해주는 습관 꼭 잊어먹지 마시고요. 진단 선택 누르시면 되죠. 자, 엔진 여기까지 세부 항목 엔진 선택이죠. 시스템 진단 시작 이렇게 눌렀습니다. 한번 누르고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다 뜰 때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검사 모드입니다. TTA 케어 모드는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잊어먹지 마시고 지금 우선 시스템 진단 시작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검사 모드, 엔진의 검사 모드로 진입이 됐고요. TTA 부가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검사 풀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종합적인 진단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일단 자기 진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장 코드가 떴으면 무조건 저장하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저장이 이렇게 됐으면 기본적으로 이 고장 코드 확인은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자, 여기에서는 무조건 일단 소거를 하고요. 이렇게 왜? 이 데이터가 이제 페일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학습 모드이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 메뉴 보기 다시 들어가서 모든 메뉴는 메뉴에 있습니다. 센서 출력 통합, 자동 설정 이렇게 들어가서 맨 위에 그냥 고장 진단 부조 출력 부족 매열 연비 불량 2007년식 이후 오토냐 스틱이냐 구분해서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래프 적용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검사 안내 시작, 그죠? 검사 안내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검사 안내 시작을 누르고 적용을 누르면 에어컨, 열선, 등화 부하를 순차적으로 끄십시오. 냉각수 온도 80도 이상, 엔진 웜업, EGR 밸브 오프 상태에서 공회전을 유지하십시오. 검사 준비가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모든 부하를 다 끄십시오 나오고요. 냉각수 온도는 80도 이상에서 엔진 웜업 상태 유지하라고 나오는데 90도 이상이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EGR 작동 오프 상태로 공회전 유지하십시오. 이거는 그동안은 EGR 오프 상태로 공회전 유지해서 검사 모드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2019년 이후 디젤 자동차 EGR이 공회전 상태에서 멈추지를 않죠. EGR 그냥 작동 상태로 점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검사 준비가 되면 다음 누르면 이제 검사를 시작합니다. 시작되죠. 이렇게 시작돼서 운전석에 승차하십시오. 운전석에 승차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녹색 화면 색깔이 공회전을 유지하십시오. 빨간색이면 적색 계열이면 지금 뭔가를 검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작동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부하를 막 끄거나 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면 분명히 게이지 자동 분석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되고, 적색 계열에서는 뭔가를 작동하는 거를 거기에서 요구하는 행위 외에는 하면 안됩니다. 카운트 안내에 따라 풀 가속 검사를 준비하십시오. 노란색 5, 4, 적색 계열은 3, 2, 과정이죠. 1. 시작. 시작하면 이제 풀가속 밟는 거예요. 유지. 지금. 즉시. 그 다음에 신속히. 정지. 정지. 노란색 뜨면은 발 띄면 되죠. 공회전을 유지하십시오. 자, 여기 대단히 중요한 모드입니다. EGR 시스템 작동 구간 공회전 유지하십시오. EGR은 여기서 분석하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미션 P 레인지를 유지하십시오. 여기가 이제 오토미션의 기어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미션 R 레인지를 유지하십시오. 놓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미션 N 레인지를 유지하십시오. 중립 놓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미션 D 레인지를 유지하십시오. R, N, D단의 각각 부하 상태를 알 수 있죠. 변화 상태를. 자, 카운트 안내에 따라 풀 스톨 검사를 5초간 실행합니다. 여기 그대로 행위하시면 됩니다. 5, 4, 3, 2, 1. 시작. 여기서 풀스톨이죠. 유지. 발 띄면 안 되고요. 정지. 하면 발 띄시면 됩니다. 공회전을 유지하십시오. 다시 공회전 구간이고요. 여기가 다시 EGR 시스템, 그러니까 부하 상태 중에서도 드라이브 부하가 들어가 있는 EGR 상태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미션 P 레인지를 유지하십시오. 브레이크 띄는 겁니다. 단계별 가속 검사를 실행합니다. 자, 단계별 가속 검사 대단히 중요한데 요즘 많이 공회전을 유지하십시오. 공회전 유지하시고요. 여기 공회전 구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0rpm을 유지하십시오. 1500rpm을 유지하십시오. 2000rpm을 유지하십시오. 검사자가 몸으로 느끼는 진동, 소음 여기에 충실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2500rpm을 유지하십시오. 넘어가면 진동이나 소음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2000rpm 이하에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3000rpm을 유지하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차량들이 더 이상 안 올라고 2500으로 페일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3500rpm을 유지하십시오. 그때는 그냥 그 2500rpm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끝날 때까지. 4000rpm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rpm이 올라가는 차량은 여기 rpm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공회전을 유지하십시오. 공회전 유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내리시면 되죠. 자,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검사가 완료되면 이런 데이터가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게이지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좌측에 시스템 및 진단 항목 선택 또는 끄는 거죠. 시스템 및 진단 항목 선택 누르시면 바로 여기 보면 TTA 케어 모드라고 있죠. 자, 케어 모드를 눌러 놓으시고 시동 끄시고 키온 상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 풀모드가 끝나면 시동을 끄고 키온 상태로 TTA 케어 모드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빠지기도 전에 얘는 올 스캔을 다 해놔요. 그리고 지금 요즘 더타베이스에서
이 올스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시스템 항목을 엄청나게 많이 추가했어요. 자기진단 부분을.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진단 엔진 들어가서 바로 진입해서 자기진단하는 항목 하나. 자, 그 다음에 검사 풀모드 5분 46초짜리 검사 모드 하나. 그 다음에 엔진오일 갈기 전에 올스캔한 검사 모드 하나.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엔진의 뭐 제동 제어라든지 이런데 고장 코드 뜬 것들 주의하시면서, 검사 풀모드를 완료하면 이렇게 5분 46초짜리 좌측 화면서부터 우측 화면 끝까지가 5분 46초 데이터고, 총 여기서는 40개 데이터인데 기본적으로 한 56개 정도 됩니다. 56개 데이터 되는데, 40개 데이터에 우리가 검사 풀모드의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렇게 얻었고, 고객 차량이 기본적으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게이지 자동 분석을 활용하게 되는데, 분석을 누르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에서 이 경로 선택이죠. 자, 경로 선택에서 이제 시스템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2.0, 2.2 구분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 같은 경우에 뭐 D 엔진도 있을 수 있고 R 엔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스템 구분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2.0 중에서도 스토를 제한하는 차량인지 스토를 제한하지 않는 차량인지, 자, 이렇게 가서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여기 RPM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제한하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누르면, 자, 이렇게 게이지 자동 분석이 분석돼서 나오고요. 이 게이지 자동 분석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 적색 계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고객과 상담하고 관리하고 차량에 대해서 그 주안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지금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스캔한 내용, 정비정보 확인하시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항상 크롬 사용하시고 이렇게 정비정보 활용하시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이 엔진오일 갈면서 하는 올스캔 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8분입니다. 자, 8분이 없어서 이 검사 모드를 못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 다시 하십시오. 차량이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늘어서 6개월마다, 빠르면 3개월인데요 3개월짜리 거의 없어요. 6개월, 많게는 1년 동안 안 들어오다가 들어온 차를 8분이 없어서 검사 풀모드를 진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차에 대한 관리는 포기해야죠. 그 차 상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자, 게이지 자동 분석에서는 무엇을 분석할까? 우선 해당 차량은 증상이 있는 차예요. 있는 차. 간헐적인 시동 꺼짐, 고압 펌프와 인젝터 흡기 클리닝 다 한 상태고, 고장은 고쳐졌어야 됐을 거예요. 그죠? 고쳐졌어야 됐을 건데, 어쨌든 그게 클레임 상황이 돼서 다시 들어온 케이스죠. 그거를 게이지 자동 분석과 함께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0rpm입니다. 0rpm. 만약에 이게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나왔다면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정상 범위는 요 범위입니다. 요 범위. 요 범위가 정상이에요. 요 범위가 요 파란색 범위. 자, 그 다음에 뭐 요 범위까지는 좀 봐주고요. 요렇게 요 범위까지는 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범위는 위험한 거고, 여기 요 범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범위부터는 심각한 상태죠. 요 범위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엔진 회전수 검사가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나쁘다, 이거는 엔진 진단에서는 어쨌든 엔진 진단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야, 요 범위를 읽어내는 부분은 자, 여기 구간에 자, 엔진 회전수의 공회전 영역에 VPP를 읽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밸런스는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분석 보겠습니다. 엔진 회전수 최대 출력 회전수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현격하게 낮게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고장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고장 코드가 없으면 나머지 흡입 공기량이라든지 그 밑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요주의 하셔야 되겠죠. 이게 정상 범위는 파란색 범위 안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부분일 거예요. 자, 풀 가속 영역의 가속 구간입니다. 가속 구간. 자, 풀 가속 영역의 가속 구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커서를 요렇게 갖다 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요렇게. 자, 풀 가속 이전에는 하나 갖다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풀 가속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놓은 다음에 공회전 구간에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엔진 회전수가 움직임이 이렇게 돼서 악셀에다 놓을 때쯤에 삐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면 요거는 실제 출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속 충격만 유발할 뿐이에요. 가속 영역의 출력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커서선의 설정이 이렇게 가속 구간 전단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요 구간을 좀 확대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서 X 커서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스케일 커서를 다시 눌러서 이렇게 커서선을 설정하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가속 구간에 공회전 풀가속이 일어나고 거기 놓기 전까지, 이렇게 놓기 전까지 데이터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 최대 회전수를 읽는 거예요. 게이지는 여기 최대 값을 읽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최대 값을 읽죠. 최대값. 따라서 최대 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 구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가속 영역에서 최대값이 안 나올 정도면 증상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톨에 약간 저하되는 의미랑은 전혀 달라요. 정상 범위는 어차피 녹색을 지나서 파란색 이 범위일 거예요. 차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는 최대 출력은 정상이었죠. 이렇게 최대 출력도, 엔진 밸런스도 정상, 최대 출력도 정상. 다음에 흡입 공기량 공회전 영역입니다. 여기 흡입 공기량 에어프로 센서에 공회전 영역의 흡입 공기량을 판정합니다. 자, 이렇게 판정을 해요. 흡기 카본은 공회전 영역의 공기량에, 이 공기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에어프로 센서의 카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테이크 호스의 찢어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죠? 찢어진 차량보다는 안 찢어진 차량이 많고, 그죠? 에어프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많이 된 차량이, 오염이 된 차량이 얼마나 많을까는 키로수 5만 킬로 이상이면 일부는 오염됐다고 봐야죠. 자, 이거 RNG에서 여기가 EGR 포트입니다. 여기가 EGR 포트.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벤추리가 들어있죠. 근데 요즘 차는 이 벤추리가 생략되면서 EGR 가스의 고른 분포가 어려워졌어요. 따라서 이 밸브 포트에 각기 실린더로 퇴적되는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편차가. 그 편차는 엔진 밸런스를 깨뜨리죠. 공회전 영역에서 이 관로가 다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로도 다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로도 다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 진짜 많이 막혔으면 5%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5% 정도 미만 대다수고요. 흡입 공기량, 실린더 흡입 공기량은 우리가 계산한 값이에요. 우리가 산출 공기량이라고 얘기하는 것, 산출 공기량, 배기량 나누기 실린더 수죠. 그 수에 를 한 값이에요. 이 값이, 이게 전체 최적의 100% 흡입율의 여기 색깔이라면, 이 색깔이 요게 95%의 최적입니다. 요거랑 차이는 조금 납니다. 그죠? 요게 90%부터는 조금 옅어지기 시작해요. 자, 85%입니다. 자, 80%예요. 자, 75%, 70%. 그래서 엔진 증상을 보면 실제적으로 80%까지는 차 잘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객이. 근데 70%, 8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래 요즘 좀 안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65% 정도 나오면 이거는 심각하게 안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35%, 30% 이 정도 되면 이제 시동이 제대로 안 걸리겠죠. 이렇게. 따라서 흡기에 카본이 꼈다 그래서 공기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흡입 공기량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흡기 클리닝은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파란색 범위에 있더라도 여기 밑에 이 노란색 범위에 근처에 와도 이렇게 빨간색 범위에 이렇게 오게 되면 반드시 키로수가 되면 흡기 카본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노란색 범위서부터 빨간색 범위에 넘어오면 엔진 출력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엔진 출력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여기
공회전 영역 이 구간에 평균 값을 읽습니다. 에버리지 값을 읽죠. 아까 게이지는 공회전 영역의 에버리지 값을 읽습니다. 자, 따라서 흡입 공기량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부스트 압력 최저압 검사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 요즘 요 위에 원래는 부스트 압력 대비 흡입 공기량 비율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 차량에서는 이제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얘가 만약에 자 이렇게 적색 범위까지 가고 빨간색 범위까지 간다. DPF가 장착이 안 돼 있으면 부스트 압력 센서, 그죠? 부스트 압력 센서가 주체죠. 공기 흐름상 이전에 막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고장 코드가 터보 관련해서 떠요. 자, 요거를 보면 부스트 압력 센서가 어디 장착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부스트 압력 센서는 두 가지죠. 스로틀 액추에이터 이후에 장착되어 있냐, 이전에 장착되어 있느냐. 공기 흐름 방향에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지죠. 따라서 압력은 부스트 압력이라는 건 얘가 계측해서 얘가 계측한 압력이 진공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디젤 자동차는 스로틀 플랩이 공회전에서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1번 매니폴드 내의 압력과 그 인테이크 호스 쪽의 압력, 터보 이후에 여기에 세 번째 터보 이전의 압력 요렇게 나눠지는데 1000m바 대략, 그죠? 대략이에요. 미리바라면 터보 이후에 공회전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가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항만 없애주는 정도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터보 압력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죠. 따라서 여기도 1000m바대예요. 뭐 970까지 나타나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터보 이후에는 트로틀 밸브가 없는 관계로 저기 터보 이후나 인테이크 호스 안쪽이나 터보 압력은 1000m바죠. 여기가 이제 진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진공으로. 그러니까 부스트 압력 센서의 위치에 따라 터보 스로틀 액추에이터가 끼느냐 안 끼느냐 고장 현상에 그게 결정이 되죠. 따라서 DPF가 장착이 안 돼 있는 차량은 여기에 막힘이 있다는 증거가 돼요. 얘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은 터보의 고착, 이게 많죠. 고착,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터보의 고착. 네? 자, 부스트 압력이 이렇게 진공으로 떨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DPF 미장착 차량 같으면은 좀 전에 설명했던 부스트 압력 센서 기점으로 그 공기 흐름상 앞단에 막힘이 발생했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DPF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적색 많이 나옵니다. 풀모드 검사에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점검해서 가장 낮은 전압을, 아니 낮은 최저압으로 판단을 해요. DPF 장착 차량에서는 부스트 압력이 최저압으로 떨어질 경우 우리가 검사한 검사 풀모드 안에서 DPF 강제 재생 모드로 진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밑에 DPF 강제 재생 모드라고 나와요.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DPF 강제 재생 모드가 있죠. 우리 스캐너에 DPF 강제 재생 모드를 하시다 보면
의문사항 안 들어요? 뭐가 안 들어요? 야, ECU가 분사량을 늘리지도 않는데 온도가 올라가네? DPF 강제재생 모드를 들어가면 부하를 다 키죠. 고정 부하를 키는 거예요. 라이트, 뭐 상향등 이렇게 키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 부하 키고, 그때 보시면은 그때 이미 늘었던 분사량에서 DPF 강제재생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히팅 단계에서 재생 단계로 넘어가면서 분사량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분사량은 그대로 갖고 가더라도 스로틀 플랩 액추에이터를 일부러 이렇게 닫습니다. 닫으면 여기는 당연히 이제 진공으로 떨어지죠. 진공으로 떨어지면서 실제로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량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농후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농후하게 연소되게끔 스로틀 플랩 액추에이터를 닫습니다. 그래서 진공으로 떨어지죠. 이게 핵심인데 그거 모르고 터보 진단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공으로 떨어지게 되면 DPF 장착 차량에서는 이 부스트 압력 최저 압력 최저압 검사 밑에 DPF 강제재생 진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정해줘요. 게이지가. 그게 동반해서 적색으로 표출된다 그러면 이 부스트 압력 최저압은 터보나 부스트 압력 이전의 막힘이 아니라 재생 모드의 검사 모드를 진행하면서 진입을 한 겁니다.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뭐 부스트 압력이 정상이었고요. 이렇게 EGR 편차 VPP고요. 풀가속 후 공회전 상태입니다. 풀가속 후 공회전 상태. 풀스토로 공회전이에요. 두 개예요. 두 개. 이렇게 두 개. EGR 액추에이터 밸브 값을 읽는데 한 번은 풀가속 후 공회전 여기서 한번 읽었고요. 또 한 번은 풀스토로 공회전에서 읽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읽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한쪽은 녹색 깔끔하죠. 여기 제어가. 편차도 이렇게 20 미만으로 적고 지금 4.7밖에 안 나와요. 4.7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16.4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16.47이고요. 47. 여기는 4.7이었어요. 편차라는 건 뭐예요? 요 구간 내에서 맥스값 마이너스 민값이니까 이게 움직임 양이겠죠. 움직임 양이 많다는 겁니다. 한쪽이. 풀가속 영역에서는 다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풀가속 영역보다는 스톨 영역에서 편차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편차가 크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편차가 커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EGR 양은 배기 막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배기 막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EGR 자체의 고착, 그 다음에 EGR 솔레노이드 밸브의 열화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EGR 쪽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 적으로 흡기 클리닝과 에어프로 센서의 카본, 자 인젝터 동아샤 교환, 자 그 다음에 EGR 시스템 교환하고 여기 자 배기 클리닝까지 완료해 주시는 게 정상이죠. EGR 쿨러를 포함해서. 자 EGR 시스템에 여기 자 이렇게 EGR 쿨러를 포함해서 여기 쿨러를 포함해서
EGR 밸브는 되도록이면 교환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최소한 노란색 범위 이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란색 범위 이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적색까지 갔네요. 물론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는 뭔가 제어에 문제 있으니까, 이거는 흡입 공기량, 여기 에어프로 센서의 카본, 여기 오일 세퍼레이터가, 요 세퍼레이터죠. 이게 오일 세퍼레이터가 이게 잠바카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바카바, 이렇게 잠바카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호스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계측되지 않은 오일가스 양이 많이 바뀌게 되죠. 따라서 EGR 제어량이 달라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시고요. 이거 따라서 EGR 제어 편차량은 적색이 나오면 흡기 클리닝, 지금까지 얘기한 배기 클리닝, EGR 자체, 오일 세퍼레이터까지, 에어프로 센서 클리닝까지 연관성이 있다는 점 이렇게 하고요. 얘는 지금 19점 몇이었으니까 한 요쯤 가 있는 거예요. 요쯤, 그죠? 요쯤 여기쯤 가 있던 겁니다. 여기쯤 가 있던 거고, 이렇게 연료 압력 조절 밸브, 인넌 미터링 밸브죠.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연료 압력 조절 밸브 펌프 측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공회전 영역에 뭐를 제어하겠어요? 목표 레일 압력 대비 실제 레일압이죠. 실제 레일압이 0이 되도록 제어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도록 제어하는 이 연료 압력 조절 밸브가 압력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10mm 편차밖에 없었다. 공회전 압력 조절 능력은 대단히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얘가 정상이면 레일 압력 편차 또한 정상이겠죠. 얘가 많이 변했다면 얘로 많이 조절을 하려고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연료 레일 압력 자체 편차죠. 자체 편차가 정상이면 얘를 조절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그동안은 우리가 분석 환상기에서 쓰던 거예요. 분석 환상기에서 쓰던 건데, 분석 환상기에서 이렇게, 자, 우리가 많이 쓰던 게 충전효율 계산, 뭐 2900cc고요. 여기 2900cc고, 자, 4기통에 2900cc, 공기량 환산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700대 나오고 있죠. 705, 요거 복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지금 부스트 압력 대비 흡입 공기량 97% 나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부스트 압력 대비 흡입 공기량의 충전 효율이죠. 얘는 이 충전 효율하고, 여기 보시면은 레일 압력하고 목표 레일 압력이 평균값이 240.8바였어요. 근데 레일 압력 편차가 241.2바였잖아요. 1바였잖아요. 따라서 얘가 대략 계산하면 4.4바 정도 되네요. 4바 편차가 두 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봐야 됐던 값인데요. 옵션 창 열고 여기에다가 2900cc 누르고요. 그 다음에 분석한 트렌드 보이기를 딱 누르면 데이터가 두 개가 더 생겼죠. 여기 부스트 압력 대비 흡입 공기량 계산값 해갖고 공회전 영역 보면은 9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풀가속 영역 보면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풀가속 영역이 약간 떨어지는 게 맞죠. 80% 이상. 그 다음에 풀스톨 영역 보면은 98% 나오고 있으니까 부스트 압력 대비 흡입 공기량은 정확히 맞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흡입 공기량은 정상이라는 얘기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대 값을 트렌드로 보여줘요. 저희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연료 레일 압력 제어 편차 계산값 목표 마이너스 실제 값을 계산해 놨죠. 이렇게 0.5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았다는 얘기고요.
풀가속 때 이렇게 유지할 때 보면은 1바 차이 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지할 때 보면 4바 차이 나는데, 자, 그래서 옵션 창을 열고, 자, 여기 배기량 꼭 입력하시고요. 요 배기량 입력하시고 실린더 수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 딱 해주시고 이렇게 닫으시면 없던 값을 이렇게 트렌드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값이에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 이 값이 표출이 안 됐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더 나올 수도 있죠.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나오는 거니까 이걸 분석 환산기에서 우리가 쓰던 거고요. 이렇게 분석 환산기에서 쓰는 겁니다. 연료 레일 압력에 공회전 편차를 보는데 최대 난게 이제 11.8바고요. 여기서 레일 압력의 자체 편차를 이렇게 커서를 넓혀서 보면 레일 압력에 여기 11.8이죠. 이렇게 11.8바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는 극히 나쁘지 않은 영역이라고 게이지가 판정을 한 거예요. 게이지가 판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 밑에 이제 근데 레일 압력 최소압 이것만 제대로 봤어도 검사 풀모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니 시운전 나가서 시동 꺼질 때까지 데이터를 꺼질 때까지 보는데 어쩔 땐 꺼지고 어쩔 땐 안 꺼지는데 시운전 나가서 계속 돌아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 딱 보면 레일 압력을 최소 압력 제어하는데 검사 풀모드, 우리가 6분 컷이라고 하는 검사 풀모드 전 구간에서 어디에선가 압력이 147바 147바까지 떨어졌었다. 우리 기본적으로 120바 미만으로 떨어지면 퓨얼컷 하죠. 퓨얼컷. 그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면 압력 제어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디가 딱 봐도 여기네. 여기 풀가속 직전.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네요. 그죠? 여기 풀가속 직전에 떨어졌죠. 이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놓고 최소값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200바까지 떨어졌어요. 205바. 여기가 205.9바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풀가속 할 때 이미. 그러니까 얘는 이거 수리해 놓으면 가속발도 잘 받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볼게요. 풀스톨 영역에 보면 여기서도 요렇게 커서 요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이 커서를 여기까지 설정해 놓고 보면 여기에 낮은 값도 읽히겠죠. 가장 낮은 값이 여기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147바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40.7바. 이거 심각하죠. 그죠? 이게 만약에 여기 횡단 쭉 주행 중에, 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등이 걸리는데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어서 급격하게 섰다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신호등이 꺼지는 거예요. 그냥 분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속 초기에 언덕배기예요. 언덕배기에서 출발할 때 147.1바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120바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슈가 꺼트려 버리죠. 분사 안 하고. 따라서 게이지 자동 분석기만 제대로 봤어도 이거 고치는데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죠? 아, 압력 제어에 이상이 있었다. 자, 레일 압력의 최소값은 레일 압력 어느 정도를 유지해내야 되느냐,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냐면 최소한 요 부분 최소한 넉넉 잡고 250바 이상이면 안정적인 거고요. 이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파란색 범위를 넘어가면 압력이 페일됐던가, 그죠? 검사 모두 구간이 안 맞았던가 이런 거야 되는 거고요. 200바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180바 미만, 이렇게 180바 미만으로 내려가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100바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건 뭐 시동이 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가 얘는 높은 값을 딱 유지해서 250바 근처에 이렇게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젝터 분사량 편차 공회전 영역입니다. 인젝터 분사량 편차 공회전 영역을 보면 얘도 소수점 이하죠. 제어값이 여기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아까 우리가 제공하는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분사량이 없어졌으니까 일단 꺼보죠. 그럼 두 개가 없어지면서 여기 총 연료량이 나와요. 총 연료량은 봤더니 6에 0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서 공회전을 유지하는데 결론이 편차도 적었고, 여기 결론이 이렇게 밸런스도 좋았고, 자 압력 조절 밸브의 편차도 적었고, 레일 압력 자체 편차도 적었고, 예? 이렇게. 근데 최소 구간은 아까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인젝터 분사량 편차를 봤더니 제로. 그러니까 아이들 유지력은 굉장히 좋은데 풀 가속 시점, 특히 가속 시점에 연료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압력이 떨어졌다 올라간다, 그럼 반응이 늦다, 그죠? 반응이 늦다. 그럼 고압 펌프 위에 토출량이 적다 그러면 최대 토출압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인젝터가 순간적으로 뭐 백리크가 그 구간에서만 많았다 그러면 다른 거가 뭐 있을까요? 연료 압력 조절 밸브가 공회전에서 조절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증량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중에 뭔가 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상이고, 냉각계통 이 차 심각하죠. 지금 30초 미만을 도는 차량입니다. 30초 미만을 도는 차량. 30초 미만을 도는 차량이 지금 1분이 더 돌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냉각계통 쪽은 반드시 수리를 하는 게 좋죠. 이거는 냉각계통 쪽은 반드시 수리하는 게 좋아요. 이 차는 냉각계통은 수리 안 했습니다. 이거 다 수리 이후의 데이터잖아요. 이거 심각하고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게 간헐적인 시동 꺼짐하고 연관성 있는 건 요 압력의 편차, 여기죠 지금. 여기, 그죠? 여기 압력이 147바까지 떨어졌었다는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데이터를 하나 끄집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로4 이상의 델파이 자동차는 IMV 밸브 전류의 공회전 값은 850mAh입니다. mAh예요. 근데 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IMV 밸브 수리할 때 유량 조절을 많이 늘려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얘는 노멀 오픈이니까 가속을 하면 전류값을 줄이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줄이는 거니까 줄였잖아요. 이렇게 가속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연료량을 줄이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줄이게 됐는데, 따라서 전류를 인가안시키면 유량은 늘어나는 거고, 유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밸브가 열린다는 얘기니까 노멀 오픈 상태로 있었겠죠. 따라서 여기 보면 공회전 상태에 전류값이 늘려져 있었다는 얘기는 평상시 유량보다 많이 늘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그 압력 조절 밸브 한번 눌러봅시다. 이게 IMV 밸브인데, 이게 IMV 밸브 요겁니다. 여기 구멍에 요 스프링하고 여기 요 구멍 내경, 여기 스프링, 요거에 여기를 많이 샌딩을 한 거예요. 샌딩을 많이 하면 유량이 늘어나죠. 그죠? 유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여기가 핵심이고, 요거 핵심인데, 여기 핵심이고, 얘, 지금 요 차량은 요겁니다. 요 위에 거. 요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정상 값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지금. 애초에. 따라서 IMV 밸브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속 초기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IMV 밸브라고 확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보시 타입이든 델파이 타입이든 이해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커먼에일은 연료 계통은 이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관계로 유로3, 유로4, 유로5, 유로6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카니발 VGT 차량도 고압 펌프에 저압 펌프가 달려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저압 펌프, 기어 펌프가, 베인 펌프가. 그게 기어 펌프는 어떻고 베인 펌프는 어떻습니까? 연료를 이렇게 흡입하는 건 똑같지. 이렇게 흡입을 해서 이렇게 IMV 밸브를 가지고 저압 펌프가 일정한 압력으로 이렇게 토출을 합니다. 여기는 압력 저압 1차 밸브가 있어서 필요 이상의 압력이 걸리면 이렇게 리턴을 시켜서 이렇게 리턴을 시켜요. 그래서 압력 조절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일정한 압력이 들어와야 얘가 유량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온 압력을 가지고 우선 몸통에 윤활을 써서 리턴을 시켜서 유량되는 몸통으로 윤활을 시켜요. 이 윤활량이 부족하게 되면 몸통이 나가서 쇳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저압 밸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IMV 밸브로 공급을 해요. 이렇게 얘가 IMV 밸브고, 그럼 IMV 밸브는 고압실로 두 개의 피스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두 개든 하나든 그게 네 개든 여기에 고압실로 연료를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고압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거 자체가 지금 고압 펌프잖아요. 자, 이 검사가 뭘 잰 거냐면, 자, 이 검사에서 얘가 IMV 밸브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자, 커넥터를 탈거해. 이게 커넥터예요. 커넥터를 탈거하면 전류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열림 상태가 되죠. 열림 상태. 완전 열림 상태. 완전히 열림 상태가 됩니다. 열림 상태가 되고, 여기는 우리가 요즘 필요한 거, 뭐 요즘 필요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더미 저항을 끼우죠. 더미 저항 없으면 IMV 밸브 흔 거 꽂으시면 돼요. 그냥 이쪽에다. 여기에 인젝터에 꼽혀 있는 이 인젝터 커넥터 있죠. 이 커넥터를 다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다 분리를 해요. 이게 커넥터인데 다 분리를 하고, 인젝터 커넥터를 4개를 다. 그럼 시동이 안 걸리겠죠. 얘는 DRV가 없는 타입이에요. DRV는 있는 타입은 이 커넥터를 다시 분리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테스트용 커넥터를 껴서, 이 테스트 커넥터에 보면은 배선이 두 가닥이에요. 이렇게 두 가닥이고 집게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다가 배터리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얘 DRV는 다 닿겠죠.
없는 타입은 얘가 생략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10초간 최대 압력 백니크 검사를 한 겁니다. 최대 압력 백니크 검사. 최대 압력 백니크 검사. 인젝터가 최대압에서 백니크가 얼마 되느냐. 그때 보면 압력을 최대압을 1582바까지 제어를 되잖아요. 그러면 인젝터 백니크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압 펌프 능력도 좋고 인젝터 백니크도 정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요번에는 고압 펌프 자체의 최대 토출량, 그죠? 그 다음에 IMV 밸브 열림 상태죠. 열림 상태입니다. IMV 밸브 테스트 된 거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고압 펌프 자체의 검사죠. 여기를 다 풀러서 막아요. 이렇게 4개를 다 막고, 그래 놓고 10초간 크랭킹 해요. 정확히 10초간. 그때 최대 압력이 1800바를 쳤잖아요. 이렇게 1800바를 쳤다는 얘기는 토출량도 정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젝터를 연결한 최대압 백니크 검사에서 최대 압력이 1582바. 계산기 씁시다. 자, 고압 펌프 최대압 토출압이 1800바. 인젝터 최대압 백니크 검사에서 최대 압력이 1582바. 그럼 218바죠. 218바 나누기 인젝터 4개의 각기 최대압 백니크 54바입니다.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거 자체로 고압 펌프 몸통하고 인젝터는 배제. 이 그림에서 여기까지 압력이 떨어졌다는 거, 가속할 때 떨어졌다는 점, 두 번째 공회전 상태에서 유량을 과도하게 조립해서 전류값이 안 맞는 점, 여기에서 한 가지 필요하다면 인넌 미터링 밸브 제어하는 그 파형, 이런 180Hz 정도 되는데 이런 파형이 나와요. 이거 파형에서 그라운드 레벨하고 상위 레벨, 여기에 펄스 깨짐 있나 없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 레벨 0.4V 이하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이상 되면 0.8V, 1V 이렇게 되면 이미 ECU 내부의 접지가 깨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밴드에 보시면 우리 박영민 팀장이 올려놓은 ECU 수리한 밴드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거 참조하시고, 따라서 얘는 IMV 밸브를 교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자, 이거 출발 어디서부터 했어요? 이거 게이지 자동 분석부터 했잖아요. 게이지 자동 분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란 부분에 있어야 될 데이터가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내려온다면,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은 직시해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빨간색 부분만큼은, 그죠? 이렇게 파란색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 갔으니까 게이지 자동 분석을 많이 활용하셔라. 그게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교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